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4월 2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 금요일 밤이죠. 미국 시장에서 굉장한 호재가 또 날라왔습니다. 제목에도 담겨 있지만 미국의 이제 IRA 이제 세부 법안이 확정 발표가 됐었는데요.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백서 내용 그대로 거의 그대로 이제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양극재, 음극재 한국에서 만들어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한국의 이제 배터리 회사들 이제 그 양극재, 음극재 이제 소재 회사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어떤 방향성이 확고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도 반영이 됐었고, 테슬라가 이제 급등을 했고, 또 월요일날 한국 증시에도 이 영향, 이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목이 또 있듯이 2차 전지 수익 기회다는 이제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여기 이제 이미지도 제가 좀 의미에 좀 담겨서 좀 찾아서 이제 넣어봤는데요.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노를 하라. 결국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의 많은 기업들의 또 호재와 함께 또 많은 어떤 스포트라이트, 언론 기사들 또 여러 어떤 공시 발표들이 있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 이제 과열됐고 또 주가 이격이 많이 벌어졌고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중들은 이제 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매수하려 달려들 거고요. 메이저 이제 낮은 주가에서 물량을 많이 매수해가지고 지금 주가를 많이 상승시키고 끌고 왔던 그런 측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는 이제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를 대중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하지 말고 이제 메이저 큰 손들의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야겠죠. 주식 투자는 낮은 위치에서 주식을 사고 높은 위치에서 주식을 파는 겁니다. 우리가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5년, 10년의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런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 시장의 이제 여러 어떤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그게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주식에 대해서 그래도 더욱더 짧은 기간에 더 지혜로운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과 다른 어떤 액션들과 행동들 또 이제 전략들을 가지고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중과 반대로 하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굉장히 좀 많은 언론 기사들하고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도 제가 과열된 종목들에 대해서 2차전 종목들에 대해서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들었던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이제 자세한 제 생각들도 한번 이야기 드리고 또 미국장 마감 또 다음 주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부터 마감해보도록 하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 미국 증시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굉장히 돋보였는데 나스닥이 1.7% 상승, 다우랑 S&P가 1.2, 1.4% 상승. 물가도 떨어진 지표 발표됐고 또 IRA 관련해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호재가 됐고 또 이제 생산세액공제 같은 것들이 또 태양광, 풍력 같은 친환경 관련주에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신고가 내는 흐름들 전반적으로 좋은 어떤 흐름들을 좀 냈던 것 같고요. 나스닥 증시도 보시면 계속 이제 이번 주에 말씀드린 거지만 장기 평선인 요 240일 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을 내면서 사실상 시장의 하락론자들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아직도 하락을 외치는 그 전문가 집단이 있다면 신뢰를 안 하시겠죠. 신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한 방향에 이제 고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어떤 데이터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선행성을 지니고 주식 시장에 반영되는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의 어떤 수급과 흐름, 추세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매크로적인 걸 결합시켜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어떤 이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서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이제 이런 흐름이 전개됐다는 것 자체가 바닥은 지났다고 거의 확신할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장기 평선 241선을 보시면 작년 여름 이렇게 저항을 받았지만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여기 위에 이제 481선 저항받았지만 어쨌든 여기 다시 또 재돌파했습니다. 저항받던 게 돌파를 되면 이건 이제 지지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도 뭐 좋은 어떤 흐름을 내고 있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금융주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면서 낙폭을 보였지만 다시 또 되돌리는 흐름으로 다시 저점을 높이는 모습으로 역시나 240일 장기 평선을 돌파 뚫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장기 평선 저항을 받는 흐름이 역배열 하락 추세가 강화되는 흐름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추세가 바뀌었다는 걸 말해주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 원달러 환율의 어떤 주요한 흐름도 안정화된 또 추세를 이제 보여주고, 안정화됐다는 게 이제 올라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원달러 환율 이제 올라가면 이제 워낙 약세니까 달러가 빠져나갈 유인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한국 주식 팔고 한국 채권 팔고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낮은 위치로 이렇게 안정화되는 게 좀 중요한데요. 너무 낮아지는 것도 이제 좀 좋진 않지만, 왜냐면 수출 국가로서 안 좋지만 어쨌든 요 뭐 안정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향 안정화되는 게 우리가 증시에는 우호적이다, 이렇게 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중요하게 제가 체크해드릴 부분이,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반도체 업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장기 평선을 이제 240일 장기 평선 여기서 뚫어 올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60일선 지지받고 아예 돌파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지지력을 보이고 이제 갔기 때문에 추세적이고 추세 상승적이고 저점은 확실히 지났다. 반도체 업종 자체도 그만큼 지금 반도체 업종의 여러 어떤 지표 자체가 뭐 돌아서는 모습 이런 것도 안 나오죠. 또 이제 4월달 들어섰으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하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 업종 안에서는 뭘 투자하겠어요? 메모리를 하겠습니까? 비메모리를 해야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를 끌어올려준 요 업종이, 부문이 비메모리죠. 엔비디아 중심에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결국은 메인은 시스템 비메모리 쪽입니다. 메모리 쪽이 메인은 아니라는 거를 딱 인식하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은 메이저 수급들이 2차전지 다음으로 반도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명확합니다. 이 주말 상간에도 제가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 전부 다 이제 서칭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확실하게 수급이 반도체로 이동하는 게 명확하고요. 반도체로 이제 들어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그 이제 근거로서는 매집이 됐다는 거고, 이런 어떤 글로벌성에서의 어떤 지수가, 반도체 업종 지수가 이렇다는 거. 그래서 이때도 이제 지수가 반도막 났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00에서 2,000으로 반도막 났을 때 이 저점일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 뒤로 이제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지금은 장기 평선까지 뚫고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그리고 주요한 어떤 그쪽 영역에서 비메모리 영역의 기업들을 우리는 주목하자. 한국 증시 내에서도 지금 보면 많은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이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신고가 내지는 신고가 영역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내에서 주도 업종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그 업종 내에서 신고가 종목이 나오고 있느냐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작년 말에도 연초에도 이제 2차 전지를 강조드렸던 게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거였고요. 지금 반도체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이제 그 실적이 찍히는 미용이라든지 덴탈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는 비메모리 이제 시스템 쪽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메모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고 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그 영역이 우리가 집중적인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끌어올려준 거죠. 거의 뭐 이거 신고가 부근에 지금 왔어요. 이거 너무 무섭네요. 이거 거의 바닥 대비 거진 3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테슬라가 2배 정도 올랐잖아요. 저점 대비. 엔비디아는 거진 3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와, 진짜 무섭네요. 그만큼 지금 이런 쪽이 메인이라는 걸 확실히 시장에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결국 이제 요때 확실하죠. 예, 장기 평선을 지금 보시면 241선과 480일선을 그냥 저항도 없고 머무르는 것도 없이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는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너무나 강한 거죠. 너무나 강한 거죠. 하여튼 뭐 엔비디아 중심으로 지금 이쪽 영역의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이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제재 부분이 이렇죠. 그래서 어쨌든 메모리 영역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강하진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6.2% 시장을 압도하고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뭐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나갈 종목이다 하는 강조를 계속 드려왔고, 또 이제 그 퍼스트 솔라 같은 또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국내에서도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거래 재개되면서 대장주의 위용을, 업종의 대장주 위용을 이제 과시할 텐데요. 그래서 퍼스트 솔라도 지금 시총이 한 30조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캐파 자체가 하나솔루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제 퍼스트 솔라도 신고가의 흐름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ASML 홀딩스도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장기 평선 위로 올라오는 패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주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나스닥 중심의 강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1%대, 테슬라가 6%대, 구글이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좀 펼쳐졌고요. 미래에셋 투자증권에서 나온 미국 증시 정리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국 증시는 유로존 물가 하락에 이어서 미국 물가가 하향 안정을 보이자 상승 추세를 했다.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이는 지표 결과가 나왔음에도 물가 안정이 분기 말 수급 개선과 더불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또 이제 IRA 세부 조항 발표로 태양광 전기차 업종의 강세가 뚜렷해 나스닥이 상승이 이제 컸다. 테슬라가 세미트럭 모듈 관련 리콜 소식에도 불구하고 IRA 세부 지침, 그리고 분기 차량 인도량 내일 밤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제 발표될 텐데요.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좋은 어떤 흐름을 냈고, 리비안도 7.5%, 퀀텀스케이프도 전고체 관련 그런 기업이죠. 5.8%, 블링크 차지 5.2% 해서 이쪽 업종도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태양광 쪽, 썬파워, 엠페이즈 에너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강세를 띄었습니다. 마이크론은 중국 정부가 메모리 칩 제품에 대해 사이버 보안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을 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별로 안 좋았죠. 어쨌든 한국 이제 증시도 월요일 날 좀 우호적인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물가 지수가 미국 2월 PC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5.3%에서 5%로 이제 낮아졌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 대비로는 4.7에서 4.6%로 하락해서 우호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냈고요. 또 이제 미국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발표했는데, 배터리 기준에 대해서는 음극판과 양극판, 분리막 등을 부품으로 규정했으나 이제 양극재나 이제 음극재 같은 이런 어떤 소재는 이제 광물로, 핵심 광물로 이제 지정해 주면서 이 FDA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해서 이 FDA 체결 국가에서 가공을 해도,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서 갔다가 한국에서 가공을 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면 이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어떤 공정하고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 완성차에 대해서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만 해당돼서
미국 완성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거나 미국 현지 생산이 확대돼야 한다라고 해서 완성차 쪽에서는 조금 뭐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부담을 주는 내용, 빨리 이제 미국의 현대차 그룹이 공정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U하고 일본의 경우 미국과 FTA를 이제 맺지 않아서 원래 규정에서는 관련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이게 사실 좀 한국에는 좀 아쉽죠. 뭐 한국은 이제 FTA 맺어 있고 여기는 안 맺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특례 조항을 준 거잖아요. 특혜를. 이번 세부 항목을 통해 가능해졌는데 지난 28일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핵심 광물 협정에 따른 것이다. 향후 EU도 관련 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치권에서 여러 어떤 협상이 이뤄질 텐데요. 일단 핵심 광물 협정을 포함시키려면 의회 통과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백악관에서 자의적으로 FTA를 이제 재정의해서 위헌적인 면이 있다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을 했다고 하네요. 향후 관련한 정치적 협상의 추이도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요, 이 마이크론이 이제 중국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 검토 때문에 빠졌는데요. 뭐 다른 반도체가 크게 같이 빠진 건 아니에요. AMD, 퀄컴,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이런 것들은 그냥 보합 정도. 그래서 일부 반도체 업종이 제한적인 등락에 그쳤다. 뭐 그래서 뭐 이게 추세적인 어떤 약세로 가는 흐름은 아닐 것 같고요.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52주 신고가 흐름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 한번 체크해보죠. 뭐 기사인데요. 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해서 한국 업체 입장을 대체로 반영했다. 이게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배제하고 할 수 없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건데 혹시라도 이게 조금 그래도 불리한 면이 들어가 있으면 어쩌지 했는데 뭐 그런 어떤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에서 제조하는 이제 양극재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 안 되면서 결국은 이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국에서 만든 양극재 뭐 이런 것들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요. 미국과 FTA 이제 미체결국에서 수입한 핵심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도 이제 보조금 대상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자료가 이제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핵심 광물은 40% 이상이 조건이 충족돼야 보조금 이제 지급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 리포트 간략하게 체크해 볼게요. 전기차 이제 배터리 세액 공제 요건과 관련해서 세부 지침 공개했고 세부 규칙안은 4월 1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 세부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으로 이제 규정되면 이건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만 만들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로 정의를 해서 이것들은 미국에서 제조 조립을 해야 보조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제 양극재, 음극재, 또 알루미늄박, 또 CNT 도전재, 실리콘 음극재, 뭐 대주전자 재료, 또 CNT 도전재는 나노신소재 JO 같은 기업이죠. 동박 이런 거는 구성 재료로 이제 규정해서 배터리 부품에 이제 포함되지 않고 핵심 광물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을 미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을 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 이제 가져와서 한국에서 가공을 해도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배터리 셀 모듈, 분리막은 미국 진출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셈이죠. 이미 이제 뭐 배터리 셀 업체들은 미국의 공장을 많이 이제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혜택을 조 단위로 이제 받게 될 거고요.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좀 이제 미국에 무조건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양극재, 음극재, 또 CNT 도전재는 한국에서 제조 수출돼도 미국으로 수출될 때 보조금 혜택이 가능합니다. 핵심 광물 역시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면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중국 포함한 해외 우려국 기업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과 관련된 이제 IRA 규정 세부 지침은 올해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이 이렇게 또 발표가 됐고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좀 내용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예, 좋은 내용이 나왔다고 뭐 달려라 뭐 이런 개념은 아니죠. 주식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흐름으로 가진 않죠. 이번 주 과도하게 이격이 벌어진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죠. 그리고 미국 IRA 세부 법안이 결국 31일 확정 발표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고 기대했던 내용 그대로 거의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 기대감으로 주가를 상승을 시켜줬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내지는 또 이제 메이저 측의 어떤 분산 단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전략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좋은 내용이 나오는 시점과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은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라는 거는 대중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소수자, 이제 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쪽의 어떤 액션, 행동, 대응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에게는 호재죠. 기대했던 내용대로 확정이 되어서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좋은 호재성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 이제 주요 기업들의 확정 증설, 합작사 공시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현실화돼서 공시 뉴스가 나오게 되면 많은 언론 기사들이 뉴스를 쏟아내게 되죠. 이는 대중 투자자들이 투자를 대거 집행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낮은 주가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메이저 집단이 매도를 결정하게 되는 시점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IRA 지침으로 한국 배터리 기업이 수혜를 입는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최근 몇 개월의 추세에 있어서 극단의 지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물론 이제 저의 이런 의견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뭐 이런 영상을 또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비중을 줄여나가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의 이제 의견은 굉장히 뭔가 불편해지죠. 그래서 변절자, 배신자, 그리고 무시하고 까내려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랑 같이 해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점과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간극이 있습니다. 이는 5년, 10년의 장기 투자, 홀딩 전략을 펴는 투자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저의 철학과 기준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일관된 방향의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갑작스럽게 바꿔 뭐 그런 부분이 아닌 거죠. 과도하게 오르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기대했던 것들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메이저 수급이 차익 실현을 할 절호의 어떤 구간으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 내리고 이제 전략을 세우고요. 또 그들의 어떤 수급이 그렇게 확실히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했을 때 바닥권에서 주식을 매수하고요. 또 고점권에서는 주식을 팔려고 이제 전략을 세웁니다. 2021년 1월 달에 셀트론 그룹 매도 의견을 냈고 또 22년 6월 달 21년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21년 6월 카카오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었죠. 당시에 대중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 환호와 기대치 상향, 또 많은 언론과 유튜브 매체 리포트는 우호적인 내용의 일색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상대적인 게임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요 이제 이미지처럼 예스라고 외치고 있을 때 예스를 해야 마음이 편해지고 또 이제 뭔가 그렇죠? 노라고 외치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한데 결국은 이게 이제 메이저인 거죠.
이 대중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거 이제 증권에서 이제 광고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미지 도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주식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지점 부근에서 이제 팩트나 현실화되거나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중들이 사도 막 5% 10% 오르니까 막 환호를 하고 더 하고 여기서 막 더블 갈 것 같은 재료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 더블 갈 것 같은 2배 이상 상승할 것 같은 재료가 막 계속 나오니까 사실상 또 이런 재료가 나올 때 5% 10% 급등하니까 이런 것들이 대중 입장에서는 가즈아를 외치게 되었고, 또 뭐 이제 뭐 거의 뭐 꼭대기다는 의견은 무시되죠. 예. 근데 메이저는 그런 데다가 대고 팔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50%의 수익을 올렸다 하더라도 여기서 50% 수익 낸 거랑 여기서 50% 수익 낸 거랑은 다릅니다. 위험을 감안해서 고려를 해본다면 하방의 리스크가 작은 영역에서 50%의 수익률을 올린 쪽이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인 셈이죠. 여기선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데 이게 요만큼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요만큼 가다가 알 수가 없어요. 광분도에 따라서 시중 유동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문가 집단들도 막 이렇게 부추기고, 예? 재료 좋은 거 나오니까 재료 갖고 설명해가지고 더 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되죠. 소위 인기를 얻게 됩니다. 예. 제가 이러한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쪽 바닥에서 보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 놓여 있는 어떤 상황이라는 점은 명확해 보이고요. 그만큼 대중과 메이저 집단이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데요. 이런 구간에 왔다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2차전지 업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단계에서 사가지고 이런 데서 팔면 되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먹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못 팔고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걸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중과 메이저의 어떤 차이, 결국은 이제 지금 또 다른 업종들은 막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 검은색 선은 장기 이평선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저점 높이면서 올라오고 장기 이평선 돌파 지지를 보이는 업종과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지금 메이저는 야금야금 사고 있어요. 예,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막 시장 주목도를 보이면서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점에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걸 사는 게 결국은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차전지가 더 간다 더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건 별로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확실한 수익을 계속 복리로 누리는 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죠. 복리의 마법은 수익의 크기만을 높이려는 투자자보다는 위험을 감안한 투자를 집행하는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5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저는 비중을 확대하고, 이제는 조금 위험이 많이 높아진 영역에서는 2차전지 영역에서는 비중을 축소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유와 근거와 기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트폴리오 변경을 이런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비중을 축소. 저도 2차전지 비중이 제일 높죠.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2차전지 업종 비중을 이제부터 줄인다는 겁니다. 호재가 나와서 급등할 때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비중은 높이고 친환경 업종에 대한 비중은 높입니다. 이번에 이제 생산세액 공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친환경 쪽, 태양광 이런 쪽은 발표가 안 됐는데요. 차후에 이제 나올 겁니다. 결국 이제 이쪽도 뭐 당연히 이제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IRA 법안이기 때문에 요쪽 영역,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계속적으로 바닥권을 다져나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서 계속 관심과 일부 유망한 기업들에 대해서 비중을 높여나가는 전략을 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변경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은 2차전지 업종은 강력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굉장히 큰 좋은 공시들과 호재성 공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차익 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거라 보고요. 그럴 때마다 비중을 축소해 나가서 수익을 실현하겠다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대중 투자들도 굉장히 뭐랄까요, 그 잘못된 상식이나 이런 거에 감정에 호소해서 막 이 의견을 이제 내는 사람들한테 혼이 바뀌어 있어요. 왜냐면 그런 주식들이 상승하니까 그 논리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한 게 계속 맞는 걸로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 종목들이 상승하니까. 특히나 이제 전 깜짝 놀란 게 3프로TV 이제 관련 영상 중에 덧글인데요. 와, 엄청나더라고요. LFP 배터리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NCM 배터리보다 우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장단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쓰임새를 달리 가질 수 있는 배터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저도 이제 이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해봤는데요. 중국이 주로 만들고 뭐 중국의 비중이 높고 하니까 이게 뭐 연리에 있다, NCM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쪽 막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그런 사람 말에 이제 휘둘리면서 이제 그 맞다고 판단하는 건데, LFP는요 미국에서 개발된 겁니다. 중국이 해당 특권 기업을 인수해서 고도화시켰고요. 22년 특허가 풀리면서 국내 3사도 양산 선언을 했죠. 선언하고 있고, 그래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리에 있다면, 연리에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안정성도 얼마나 높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쪽 찬양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잘못된 상식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LF 배터리는 쓸모없는 중국에서만 쓰이다 없어질 배터리라는 걸 알게 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테슬라랑 포드가 미국에서 이제 합작사를 CATL과 LFP 배터리 공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연리에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겁니다. 한국 3사도, 셀 3사도 개발 양산을 착수하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특허가 이제 묶여있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특허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특허가 22년까지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풀리면서 이제 한국 셀 3사도 만들 수 있고, 양산화를 시킬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발표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게 연리에 있어가지고 개발을 안 하고 양산 안 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투자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일부 주식에 대해서 가즈와헤치는 게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 고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LFP 설명하는 뭐 전문가한테 막 중국 첩자다 뭐 이런, 그렇죠? 대중 투자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편향된 내용에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유튜브에서 유명한 2차 전지 전문가라는 사람의 주장에 사람들이 몰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장하는 것을 사실인 양 착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장과 함께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죠. 결국 그 끝은 영웅이 죽일 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에 기인된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LFP 배터리 차가 사람을 태우는 전기차냐, 배터리를 싣고 다니는 전기차. 하여튼 뭐, LFP를 쓰는 게 하이만간 배터리를 쓰는 게 낫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람들이 잘못된 상식과 내용들을 가지고서 지금 굉장히 환상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31일 자로 나온 기사인데요. 테슬라 지금 배터리 세계 1위 중국 CATL과 중국 공장 건설 논의 중이다. 그래서 테슬라는 CATL과의 공장 건설에 대해서 최근 백악관 측과 만나서 논의를 했다. 이번 주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이 나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명확한 내용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슬라도 포드가 지난달 미시건주에서 CATL과 맺은 것과 유사한 계약을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포드 CATL 계약은
CATL이 기술을 제공하고 포드가 빌딩과 기간 시설 등을 100% 수요한다. 테슬라는 220억 달러의 현금을 투입하여 생산량을 늘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등 확장 모드에 있다. 서구에서 사용되는 니켈 기반 배터리보다 저렴한 화학물질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만드는 CATL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이런 확장 정책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테슬라가 CATL과의 공장을 텍사스에 건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포드의 경우 일부 정치권은 IRA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었는데 이를 우회해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느냐며 반발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권 반발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건 테슬라와 포드가 CATL과 LFP 배터리 공장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열에 있는 게 아니라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제 국내 셀 3사도 LFP 배터리의 대규모 양산을 추진하고 발표하고 있고 만들게 될 거라는 점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면서 이 배터리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변경을 좀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비중을 앞으로는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면서 반도체 그리고 친환경 또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올리는 그런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 이제 대중과 반대로 하라. 엄청난 또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의 호재가 나온 셈인데요. 뭐 일부 이제 소재사에 이제 좀 국한된 부분이긴 하지만 뭐 사실 뭐 분리막 전해질 뭐 이런 회사들은 사실 미국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서 뭐 희비가 교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기대감을 가졌던 기업들은 뭐 조금 더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과 재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일부는 또 이제 기대감으로 올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차익 실현의 어떤 물량들이 대거 쏟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그거 모든 복잡한 그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차치하고서라도 비중은 축소해 나갈 시점이 이제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중과 반대로 하는 이제 이 원리는 만고 불변의 진리이자 주식시장 안에서 한국 증시뿐이 아니라 뭐 미국 증시든 글로벌 증시의 어떤 작동 원리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번 주말 상간에도 뭐 2차전지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 친환경 뭐 이쪽으로 이제 종목 서칭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전략을 좀 가다듬었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하고 또 어떻게 봉의 마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는 또 열심히 분석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